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다시 또 한 달 만에 재지정을 했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재지정을 하게 된 거죠. 네네. 그냥 이거 뭐 규제 하나 풀었을 뿐인데 이 정도일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 덜 올랐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풍선 효과가 갈 수밖에 없는데요. 갭 한 5억에서 7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단지가 이렇게 많나요? 오늘 서울 집값에 대해서 정말 심층 분석을 해주실 강남 여의주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멘토 강남 여의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건이 있었죠, 오기 전에. 그죠? PPT도 수정할 정도로.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서울 집값이 정말 난리 나다 보니까 그냥 이거 뭐 규제 하나 풀었을 뿐인데 이 정도일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자,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 난리 난 거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도 많이 갖고 왔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토지 거래 허가구역 해제. 네, 정말 올해 들어가지고 네. 2월부터 3월까지 정말 다이나믹한 지금 시기를 좀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불과 2월 달에 해제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2월 달에 정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네. 그 이후에도 후폭풍이 정말 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20억대 하던 게 32억까지 거래가 되다 보니까 오쏘공이라고 해서 오쏘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 자, 20억대였는데 금세 30억대로 그냥 껑충 뛰었습니다. 긴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불과 지난달 2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는데 이 해제한 것만으로도 집값이 이렇게 껑충 뛰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나서 계속 가격이 엄청 뛰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실거래가 찍히는 게 좀 늦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계속 반박을 했어요. 2월 달까지만 해도 아니다. 실거래 되고 네. 있지 않다. 좀만 기다려봐. 이거 반짝 효과다. 예, 반짝 효과다 했는데 어쭈 이것 봐 했는데 막 지금 거침없이 상승을 해버린 겁니다. 서울 집값이 막 수십억 한다고 하는데 뭐 그걸 누가 사겠어 하지만 사실 샀던 분들이 많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바로 기사가 나왔죠.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제가 정말 실수를 했네요. 이게 정치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사과를 진하게 하지 않는데 오늘은 그냥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호제를 풀 때는 이게 반시장적 규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었었는데 다시 또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재지정을 했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재지정을 하게 된 거죠. 네네. 너무 규제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냥 딱 풀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격이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여있다 보니까 막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대 2억 뛰었다, 4억 뛰었는데도 계좌가 안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기사에 나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정말 그런지는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잘 모르죠. 네, 실제로 2억 뛰었다고 하는데 4억 뛰었다가도 보류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썰이고 그냥 언론에 나온 거고 저희가 실제 데이터로 한번 얼마나 가격 변동이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다가 5년 만에 풀렸던 잠실이랑 청담동이랑 대치동에 있는 메인 아파트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잠실 엘스 아파트 33평이고요. 기존에 거래된 내역을 보시면은 기존에 거래된 내역. 네, 가장 많이 이제 높은 가격이 1월 24일 날 27억 3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리고 나서 2월 26일 날 거래된 게 3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때가 27억 3천인데 이때가 이제 30억으로 딱 됐네요. 딱 2억 7천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실거래가 찍힌 것만 2억 7천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후에는 호가가 조금 더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게 실거래가는 반영되는 타이밍이 느립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그 다음 아직 실거래가 반영되지 않았던 거는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조금 더 올랐을 거라고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청담동의 청담자이. 네, 청담동 청담자이 33평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도 6월 달에 32억 9천에 거래가 됐어요. 토지거래 허가 풀리고 2월 19일 날 거래된 게 3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37억 5천이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4억 6천이 지금 실거래가 데이터로만 봤을 때 이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팰리스 1단지이고요. 여기도 33평인데 기존에 35억 1천만 원에 24년 9월 달에 거래가 됐어요. 네, 24년 9월에 35억 1천만 원이었는데 2월 달 딱 되고 나니까
40억. 40억을 찍었습니다. 딱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도 한 4억 9천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내가 지금 이번에 샀네, 못 샀네, 뭐 그런 거를 따진다는 것보다 과거에 이런 규제에 이렇게 반응하고 시장에서는 이 정도 폭이 올랐구나라고 하는 학습이 되어 있으면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모드를 취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한 지역이 아니라 정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린 잠실, 청담, 대치동은 모두 다 가격 상승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실제로 4억씩 거래가 되고 호가는 더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없게끔 정말 무섭게 올랐네요. 네. 예전 같으면은 진짜 상승장 때 자고 일어나면 5천만 원 올랐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자고 일어났더니 1억 올랐습니다, 2억 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1억씩 올라요, 그죠? 네. 아마 정책 입안자도 정말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사실 5년간 묶여 있었거든요. 5년 동안. 네, 그러다 보니까 반포에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 대비해서 네. 못 따라갔던 게 있어서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죠. 네네. 자, 서울 집값이 이렇게 난리 난 이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이제 서울 상급지 이제 수요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좀 이제 많이 있는데요.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사실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요 대비 아직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아직 재건축되거나 재개발 안 된 구역들도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그런 불균형들이 있는 상태였는데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풀리니까 없던 수요들도 다시 더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네, 두 번째는 이제 정부 정책이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 혜택을 지금 묶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취득세도 안 풀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두 채까지만 해라 또는 한 채만 사라 이렇게 몰고 가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로 계속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규제 딱 되면 이 규제가 지금 여당, 야당이 뭐 정권을 잡아도 이제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규제를 거의 풀지 못하고 있어서 결국 똘똘한 한 채는 유행이 아니라 이거는 뭐 대세가 되었습니다. 대세가 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려진 곳은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또 열풍이 불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급격하게 이번에 하락장 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할 때 상급지에 있는 핵심지들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투자하는 게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정고점을 돌파한 곳들도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우리 주식에서도 우량주를 선호하는 것처럼 부동산은 핵심지, 뭐 지금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 상황 정말 안 좋잖아요. 이 규제 하나 풀었는데 이 정도?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거 뭐 푼다고 뭐 별일 있겠어라고 방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집을 갖고 싶은 열망은 누구나 갖고 있고 또 특히 핵심지는 꼭 가져야만 한다.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산을 계속 선호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샀던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벌어왔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오늘 나왔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간략하게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게 됐던 건데요. 기존에는 이제 잠실, 삼성동, 청담동, 뭐 대치동 이렇게 네 군데 아파트들만 묶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늘어났죠. 네, 네 개 구 전체 아파트를 묶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풍선 효과라고 해서 규제를 하면 묶이지 않은 곳이 또 금방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상해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안 올랐던 아파트들도 네. 다 묶어버렸어요. 억울하게 왜 나를 왜 묶어? 나는 아직 오르지 않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너가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뭐. 이제 오를 차례였던 아파트들까지. 네, 이제 너 차례였는데 아쉽지만 네, 묶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25년 3월 24일부터 25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6개월간이라고 지금 기간을 정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근데 기간을 잘 보세요. 오늘이 3월 19일인데 지금 25년 3월 24일부터예요. 원래는 규제 발표한 날에 규제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월 24일부터 6개월간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야, 5일장 샀다, 5일장. 지금 5일장이 쓴 겁니다. 지금 19일부터 24일까지 규제 전이니까 이 5일장에 장을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부동산들이 굉장히 바쁘고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주말까지 엄청 바쁠 것 같아요. 도장 엄청 찍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3월 24일 이제 신규 매매 계약건부터 이렇게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되는 거고요. 갭 투자는 안 되고 실입주하시는 분들만 허가받아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로 이제 시장이 또 가열되면 인근 네. 지역도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적혀 있고요. 네네.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 지금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시장이 지금 움직일 조짐이 보이니까 그것도 지금 사전에 대출 규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리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작정 올랐으니까 또 오르겠지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단계별로 템포를 약간 여유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자체가 사실 좀 막강하잖아요. 네. 그죠?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매수자를 상당히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최악의 경우에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이어져야만 하지 단순히 지금 딱 투자 목적으로 하게 됐던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또 약발이 잘 먹히는 게 대출이죠. 대출을 또 강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대출들 다 점검을 하고요. 네네. 또 지금 묶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예의주시를 하겠다 네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요 부분 정말 많은 페이지 중에서 한 페이지 갖고 왔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또 언제든지 사이트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토지 거래 허가구역 해제됐다가 지금 다시 묶였는데 그 다음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네, 준비했습니다. 자,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됐던 곳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이로 인해서 아까 정부가 뭐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가 터지고 나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제압이 안 됐어요. 그 다음 늘 움직이면 안 돼. 왜냐면 얘가 내려가지 않으면 나머지도 나도 좀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좀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거의 이렇게 부동산은 같이 오르지 한 곳만 딱 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 지금 토어제가 아닌 지역에 풍선 효과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비규제 지역 어떤 지역이 또 괜찮을지도 여의주님께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일단 토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토어제 지역 같은 경우 이미 4억, 5억 원까지 오르다 보니까 사실 조금 너무 가격이 올라서 네네. 한 1, 2주 정도부터는 다른 지역으로 좀 많이 매수세들이 문의가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투자자들은 이동을 하고 있었다. 여기는 지금 오를 만큼 올랐어. 이거 수익이 크지 않겠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왜냐면 뭐 가격을 15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갭으로 네. 더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못 가셨던 분들도 있고요. 네. 너무 가격이 높아가지고 좀 부담스럽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네. 사실 다른 곳으로 조금은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재지정하니까 갑자기 더 누르다 보니까 더 많은 풍선 효과가 발생할 걸로 예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토지 지역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나오지 못할 거고요. 그럼 좀 눌려있게 될 텐데 다른 지역들이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은 토지 지역 가격들도 낮게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네. 오너라님이 우리 집 오기 전에 그 풍선이 끊기면 안 되는데 어느 지역 집이십니까? 오너라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토지 지역을 들어가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미 좀 빨리 움직였거나 아니면 실입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여서 사실 토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실입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또 다른 기회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오너라님이 용인시 수지구에 풍선 갖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는 언제쯤 그 풍선이 오를까요? 수지 같은 경우도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지금 올랐었고요. 이제 어떤 단지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신축은 오른대요. 신축은. 근데 신축 아닐 것 같은데. 네, 오너라님. 네. 어쨌든 토지를 못 사시는 분들이 조금 어떻게 될지 혼란스러우실 텐데 이제 끝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주택자 정부 규제 지금 지속하고 있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장기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지도 앞으로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금 재지정됐으니까 여기서 시장 수요를 죽일 수 있느냐 또는 똘똘한 한 채를 없앨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텐데 앞으로도 똘똘한 한 채 열풍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주택자들 계속 규제를 하고 있고요. 또 26년부터 고가주택 2채 보유하면 간주 임대료도 과세를 하겠다. 세금을 계속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열풍이 계속 지속될 거고요. 그렇죠. 2채만 돼도 뭐 거의 죄인 취급 당하잖아요. 종부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많고 또 간주 임대료까지 과세하니까 그냥 신경 많이 쓸 바에는 그냥 괜찮은 거 한 채 갖고 얘가 그냥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예. 그리고 뭐 지방 규제를 지금 푼다 어쩐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지 아직 지방 규제도 풀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까지 그런 규제들이 제대로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 서울 핵심지 신축 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어쨌든 서울 핵심지 신축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약간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지금 가격을 상승하고 거래량을 많이 올린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전 이제 작년 하반기에 거래량이 좀 많이 죽었었는데 지금 이제 25년도 되면서 금리 인하도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을 좀 풀어주면서 유동성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 살려고 원래 했던 분들이 이제 사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때문에 더 많이 된 것이지 그것 때문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지금 인하가 됐고요. 올해 2차례 정도 인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집을 사셔야 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움직여도 된다는 시장으로 바뀌어서 다시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냐면 요즘에 이제 금리 받는 분들이 한 3점 후반대로 받습니다. 아, 3%대요? 네, 3.7%, 3.8% 나오거든요. 그러면 매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적죠. 아, 그렇죠. 이게 4%대, 5%대였다가 지금 3%대만 돼도 일단 부동산 매수자들이 느끼는 안정감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금리 말고 이제 공급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공급은 정말 중요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렇게 나라에서도 멈출 수밖에 없는 게요. 앞으로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요를 멈출 수밖에 없는 정책을 써야 돼요. 이 막대기가 너무 작네요. 그렇죠? 작네요. 네. 올해 25년도 끝으로 이제 26년, 27년도 되면은 공급이 훨씬 더 없는 상황이고요. 정말 없네요. 네, 이제 신축 입주도 적지만 중요한 건 전세 물량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 경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거의 다 죽어서 신도시가 막 공급되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제 신도시도 더 공급할 지역도 없고 그 약발도 거의 없어지게 되는데 서울에 이 핵심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또 대체해줄 공급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지로 돈이 몰리는 시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전망해보고 어떻게 될 건지 봤는데 투자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수했던 이제 수강생 사례를 몇 가지 갖고 왔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면 될지 좀 이제 힌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강남 여유주님 강의를 듣고서 지금 매수하신 분의 사례입니다. 네,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매수를 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22억 4천만 원에 매수를 했고 22억 4천만 원. 전세를 줘서 투자금 이제 10억 9천으로 갭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세로 해서. 근데 6개월밖에 지금 안 된 거예요? 네,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때도 본인이 이제 고점으로 매수를 한 건데요. 지금 그 이후에 이제 23억 8천의 실거래가가 돼서 1억 4천 정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서울에 집이 한 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매도를 하고 마포로 갈아타기를 한 겁니다. 보통은 이제 마포의 신축이나 지금 핵심지 사시는 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첫 집을 사실 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보통은 본인 집을 갖고 있다 그걸 매도하고 갈아타기 하시는 수요가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내 집은 안 올랐는데 내 집은 10억 이하인데 나도 핵심지로 갈 수 있을까? 신축으로 어떻게 갈아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이렇게 약간 하락했을 때 원래 갈아타기를 해가지고 핵심지로 또 옮겨와야 됩니다. 부동산은 내가 처음에 가장 이런 초핵심지로는 갈 수는 없지만 그 중간중간 말을 또 갈아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도 그 중간에 있는 거 적절하게 하시는 분은 훨씬 더 이 자산가치 상승을 효율적으로 좀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보유 아파트도 갖고 오셨네요. 그죠? 네, 이제 기존의 보유 아파트를 이제 매도할지 말지 엄청 고민을 하셨었는데 이걸 정말 매도할지 말지 고민하셨다고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상급지가 오르니까 내 집도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일자. 근데 대부분의 집들이 지금 상급지 외에는 이런 지역들도 많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여기 풍선은 오나요? 여기 지역은 오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서울 집값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각도가 되는데 내 집은 오히려 지금 안 꺾이고 이거 일자로 도로처럼 그냥 평평 해버리면 안 되는데 여기는 가격대가 보면은 거의 변동 없이 24년 10월 이후로 올해 많이 올랐지만 변동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1억 3천 올랐다고 하는 게 핵심지에 비해서는 작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기존 아파트를 갖고 있던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0월 이후에 변화가 없고 거래도 없습니다. 거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돼야 가격이 오르는데 다 다른 풍선 사러 갔네요. 그죠? 다음 사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장미. 다음 사례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재건축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로 이미 묶여있는 곳이어서 실입주로 매수를 하셨고요. 21억에 매수를 해서 1년 정도 됐는데 실거래가 기준으로 2억 1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1년 만에 2억 1천이면 사실 뭐 엄청 큰 거잖아요. 그리고 호가 기준으로는 한 27억 원 정도
정도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호가는 27억까지? 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에 제정됐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더라도 사실 25억 밑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25억 정도 되겠다. 네. 그래도 혹시 이제 장미 갖고 있으신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어서 호가는 27억. 27억. 예, 장미 분들이 또 기분 나빠할 수 있기 때문에 27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는 27억. 네. 여러분들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금액대가 좀 많이 높나요? 금액대 높아도 다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시간에 가장 작은 돈으로 가장 또 큰 돈을 버는 거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나와 관련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와 관련있는 거라고 상상을 해야 그게 내 집이 되고 내 건물이 되고 내 땅이 되는 겁니다. 현실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제 주변이나 수강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핵심지에 갈아타는 20억대 자산 또 30억대 갈아타시는 분들이요 100채 이상 해가지고 갈아타는 게 아니고요 한 채, 두 채 다음에 세 번째 주택 또는 두 번째 주택으로 갈아타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가 지금 10억대 아파트 또는 5억대 아파트를 고르더라도 제대로 이제 자산이 올라갈 아파트를 고른다고 하면 두 번만 잘 투자를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도 20억대 아파트로 갈아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최종 종착지에 있는 20억대를 봐서 그러한 건데 이게 한 두세 번에 갈아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다음 거로 갈 수 있는지를 길도 보면서 자산이 늘려가는 것도 보시는 분이 결국 핵심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뭐 20억, 30억짜리 그냥 살 것 같지만 지금 토지에 지정된 곳들도요 대부분은 대출을 추가해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대출 껴서? 네. 네네. 그리고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도요 현금만 가지고 사시는 경우보다는 대출을 활용해서 사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지금 자산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대출이랑 현금으로 실거주를 하시거나 또는 아직 자금이 없다고 하면 내가 조금 저렴한 월세를 살면서 전세를 끼고 대출을 받아서 또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세 끼고 대출 끼고 하면 최대한 레버리지를 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리고 내가 투자금을 딱 하면 자 이것도 핵심지를 가장 많이 또 사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일단 투자금 마련을 위해서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월세 부담보다 여기서 자산가치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행크 회원분들 중에서 이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핵심지의 준신축이나 뭐 신축 같은 경우에 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은 2, 3억부터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는 거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 투자가 가능하다. 그 이상이면은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받아서 월세를 놓고 보유한 현금이랑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대출, 월세, 현금.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금융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돼야만 해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출뿐만 아니라 전세, 이런 월세, 자, 이런 부분까지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는 분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기존에 행크TV에서 소개했던 분들도 몇 천만 원을 시작했는데 뭐 1억으로 시작했는데 올림픽 파크포레원 이런 것도 사고 하는 거는 다 레버리지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부동산을 고르는 눈과 그 다음에 최소의 자금이 묶이게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갖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얘기 들어오시면 그래서 다음엔 또 어디가 오를까요? 어디가 괜찮은가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좀 많이 계실 것인데 추천단지도 지금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아직 덜 올랐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풍선효과가 갈 수밖에 없는데요.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그 다음 급지들 있잖아요. 용산항구 같은 경우 묶였기 때문에 마포라든지 또는 성동구 또는 강동구 또는 광진구 여기까지도 풍선효과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유주님께서 추천하는 단지 마포자이 더 센트리지. 네, 예시로 단지들을 가지고 온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마포자이 더 센트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마포자 밑에 있는 중간에 껴있는 단지 같은 곳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5평이 15억대에서 아직 많이 못 오르고 있는 곳이죠. 갭은 한 7억대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뿐만 아니라 마포에 원래 메인 대장 단지인 또 마레프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갭이 한 8억대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덜 오른 단지들 또는 뭐 10억 원 이하에서 갭 투자 가능한 곳들 이런 곳들은 기존에 갭 투자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또 많이 찾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포랑 성동구들이 좀 많이 좀 뜨거웠었습니다. 강동구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몇 억씩 이제 오르고 사람들이 매수세가 많이 갔었던 곳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람들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마포구랑 성동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또 올해는 못 올랐습니다.
있습니다. 그쵸. 토어제가 또 다시 규제가 되면 그 전에 뜨거웠던 곳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겠다. 사실 언급을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이제 마포 전체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 덜 오른 단지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를 들어서 마포더 클래시 같은 경우는 3월 13일 올라온 매물인데요. 20억 5천만 원에도 올라온 매물이 있습니다. 아, 20억 5천만 원. 그래서 여기가 마포자 같은 경우는 아까 23억 원까지도 거래가 됐었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마포더 클래시 같은 경우도 아직 많이 못 오른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도 또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아키네 님도 대장 단지가 아닌데 유력한 이유가 있을까요? 했는데요. 이제 전체 마포 자체가 어쨌든 사람들이 매수세가 몰려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못 샀던 분들이 수요가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어떤 단지를 고를 건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20억대를 얘기하니까 너무 멀어 보여요. 너무 높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10억대 후반 가는 17억, 18억 단지들도 전세 가격이 서울은 굉장히 높습니다. 전세가가 높아서. 네. 네네. 전세 가격이 10억, 11억 하기 때문에 8억, 7억 정도만으로도 또 접근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만약에 생애 최초라고 한다고 하면 보유한 자금에서 또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4억밖에 없지만 4억을 더 대출받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그런 단지를 누구나 또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0억대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매매가 또 10억대 언저리를 해서 하면 전세를 또 끼고 한다고 하면 금액대가 확 낮춰질 수 있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그런 지역도 지금 다 추려 놓으신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강생들도 뭐 20대, 30대 분들 자금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 뭐 2, 3억 정도 보유하신 분들이 추가로 한 2억 정도만 대출을 받아가지고 5억 갭으로 준신축 단지, 괜찮은 단지들도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하면 네네. 거기서 또 자금을 불려가지고 다음 단지로 3번만 옮기셔도 충분히 누구나 가능한 얘기죠. 네. 항상 이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20억대 말고도 여주님 지금 이거 블럭 처리를 해오셨네요. 그죠? 매매 가격 13억 이상? 13억 이하? 네. 그래서 갭 한 5억에서 7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단지가 이렇게 많나요? 요즘에 이제 행크TV에서 언급을 하니까 너무 이제 좀 들썩이기도 하고 워낙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다 가리고 나왔습니다. 행크TV에서 얘기하니까 바로 다음날 1억 올랐어요. 여러분들 행크TV 효과가 생각보다 좀 크기 때문에 이거 블럭 처리를 해왔고 이거는 여희준님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 또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새롭게 나오는 강의에서 이제 리스트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쿠쿠다스쿠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올림픽 파크포레온 전망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올림픽 파크포레오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이제 수혜자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라고 하면 이미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네. 잠실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는데요. 네네. 지금 잠실이나 갭투자가 아예 멈췄기 때문에 잠실을 갭투자 못한다고 하면 다음번에 볼 단지는 사실 올림픽 파크포레온이잖아요. 네. 그래서 강동구 대장들이 좀 이제 수혜지라고 볼 수 있고요. 올림픽 파크포레오는 당분간 가격이 지금의 가격에서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번에 그 규제 효과로 올림픽 파크포레온도 괜찮은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거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집 한 채 산다는 게 그냥 남들이 사니까 또는 오를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얘기한 단지들 그냥 막 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집 한 채 사는 게 누군가 사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그 선택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또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내 집 마련하는 게 또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제 내 집 마련하시려고 마음 먹으시고 또 선택하셨을 때 또는 선택이 지금 할 수 있을 때, 공부할 수 있을 때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그때 사셔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항상 기회는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선택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고 그 다음 지정되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하셨을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서울 아파트 아직 살 수 있는 거 많이 있으니까 강의명도 물어봤는데 이따 뭐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강남 여희주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